지금은 우주시대 별 박사로 통하는 이태양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다고 하던데. 네네네. 그럼 이제 언제쯤 우주정거장이 완성되는 건가요? 예, 일단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내년이고요. 네. 이미 지난번에 핵심 모듈을 발사해가지고 텐허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조화란 뜻의 이제 핵심 모듈은 이미 발사가 됐고, 예. 지난번에 이제 화물기 하나를 갖다 보냈고, 네. 이번에 이제 드디어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대가 계속 합체를 도킹 해가면서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3명이 지난 17일 날 이 선저우 12호를 타고서 올라가가지고 네. 드디어 도착해서 현재 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운영하는 우주정거장이 2024년까지를 이제 시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료가 되면 하늘에는 중국이 만든 우주정거장 하나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크기는 국제우주정거장보다는 작습니다. 크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뭐 길이가 한 37m, 무게가 한 90톤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한 3달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물러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설치 작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3달 후에 내려온 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네. 또 이제 몇 가지 모듈을 더 올려 보내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국제우주정거장을 완성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뭐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예. 지금 16개국 이외에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우주정거장에 참여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주변국들을 또 이제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네. 유인 우주선을 무사히 발사시켜 가지고 도킹까지 성공해서 현재 3명의 우주인이 우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또 네. 중국 우주정거장에 3명이 더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현재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문을 그렇게 열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의 그 입지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현재는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한 50% 정도의 운영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주인이 되려면 예. 거의 미국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보통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주인 배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우리와 협력하면 너희들도 이제 우주인을 배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2035년까지 달 기지를 함께 건설하겠다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건 뭐 미국을 좀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있나요? 지금 세계 최강의 우주 국가는 미국이죠. 근데 네. 미국이 중국과는 절대로 그 우주 관련된 협력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주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예. 좀 점점 이 미국에 의해서 뒤처지고 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올 초에 같이 가자라고 양해각서를 맺고 지난 18일 날 2035년까지 국제 달 연구 기지 그래서 인터내셔널 루나 리서치 스테이션 이거를 같이 개발하겠어 앞으로 한 14년 후에 완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내에 건설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운영을 2036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 뭐 이제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같이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이 국제우주 자체적인 우주정거장뿐만이 아니라 달의 기지까지 건설하면서 우주 구기를 점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사에서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네. 달 착륙을 하고 네. 2020년대 후반에는 달 주변에 국제우주정거장 만들어가지고 달을 게이트웨이 삼아서 네. 달에도 착륙하고 화성에도 보내는 이런 유인 우주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손을 잡고 역시 공동으로 또 이제 달 기지를 건설하면서 미국에 맞서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손잡고 있나요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예. 9개국이 이제 참여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님 갔다 오시면서 같이 협력하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가 2023년에 유인 우주 비행을 시작한다고 하던데 네네네. 지금 인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제 현재 그 우주인을 지구 바깥으로 보내는 나라는 이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밖에 없죠, 사실은. 네. 나머지는 이제 위성을 발사하긴 했지만 실제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인도가 2023년에 유인 우주 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네가 굉장히 힘든데 과연 네. 가능하겠느냐.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정도 전부터 이 4명의 우주인을 선발해가지고 예. 러시아에 보내서 이제 훈련을 했고 예. 소유주 우주선을 가지고 일단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돌아왔는데 현재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인도 일일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는데 네.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사실 우주 개발을 하려면 뭐 액체 산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료용으로 돌리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는데 예. 이제 좀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가가니안이라고 해서 이 유인 우주선의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차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차량을 갖다가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4명을 선발해 있고 원래는 이제 내년 8월이 이제 인도 독립 75주년이래요. 오. 그걸 맞춰서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까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2023년까지는 발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이 달 착륙선을 갖다 또 보낼 거고요. 무인이긴 하지만. 그래요? 예, 그래서 인도는 뭐 달 착륙선도 이미 보냈고 네. 지난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 보냈고 그다음에 화성도 이미 화성 탐사선 가가지고 화성 궤도를 돌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역시 뭐 상당히 뭐 힘들긴 하지만 우주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가니안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인 우주선 지금 우주인들이 훈련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충분하게 준비가 돼서 2022년이나 2023년에는 발사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뭐 저 우주 그 기술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컴퓨터 기술이나 우주 기술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돼 있고 예. 또 이 인도의 우주 이 기술자들이 미국 쪽에도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컴퓨터 쪽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인력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하. 10억이 넘는 인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4번째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나라가 아마 인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 달 20일에 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을 떠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조스에 대한 청원이 화제라고 하던데. 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청원 사이트 change.org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올라온 거에 의하면 가서 돌아오지 말아라. 우주를 가서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프 베이조스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서부터 해가지고 예. 이 많은 그 재벌들이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분들이 1년의 수익에 비해서 예.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반감이군요. 반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난 5년 동안 제프 베이조스만 하더라도 자산이 한 110조 정도 늘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2천억밖에 안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0.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데 네. 가서 오지 말아라 이런 청원이 갖다 됐는데 지금 청원을 갖다 2군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네. 한 군데는 5만 명이 넘었고 예. 또 다른 곳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이 노블리스 오브 리제 예. 부자들도 예. 버는 만큼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데 너무 우주를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만 하는 거 하려고. 아니겠느냐. 예.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2,8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300억 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물론 받아서 그걸 기부한다고 썼는데 네. 그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는 과연 이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네. 우주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꿈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청원을 뭐 올린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면서 재벌들한테 약간의 각성을 주는 그런 일은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에게 많은 정말 멋진 사진을 보여줬던 허블 우주망원경이 3개월 만에 작동을 또 멈췄네요. 예,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발사돼가지고 작동을 시작한 게 1990년이에요. 예. 그럼 허블 우주망원경에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 80년대 제품들이죠. 예. 그러니까 1980년대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거의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네, 네. 과거에는 2009년까지는 이제 우주 왕복선이 활동할 무렵에는 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미 그 이후부터는 이제 2011년 이후에 우주 왕복선이 이제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컴퓨터가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예. 30년 이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노후화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올 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동안 이제 안전 모드로 작동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됐는데 다시 또 3달 만에 작동을 멈췄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했더니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주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한 1980년대 컴퓨터가 예. 당연히 노후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도 컴퓨터 몇 년만 쓰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운 우주 환경 속에서 예.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작동 멈춘 것 같고 이제 거의 수명이 다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예, 제임스 웹. 예,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할 우주 망원경이 원래 2007년에 발사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말로 현재 예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작동이 멈추기 전에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야지만이 이 천문학자들이 우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중단 없이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주 산업에서 문제가 많은데 네. 무사히 올라가서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허블 우주 망원경도 작동이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우리에게 정말 뭐 저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했었죠. 보고 있는 웬만한 우주의 멋진 사진들이 대부분 네. 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예.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넓고 음.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 깊은 내면의 것을 다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 원래 15년을 갖다 예정으로 해서 올라간 건데 오, 30년 이상을 갖다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본전을 충분히 뽑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활동을 해주길 바라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도 잘 올라가서 그 뒤를 이어주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우주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참 조용할 것만 같은데 참 엄청난 그 뭐 태양풍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수소폭탄이거든요. 중심의 온도가 1,500만 도가 넘는 그리고 뭐 네. 어떤 별은 중심의 온도가 10억 도가 넘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다 수소 폭탄이거든요. 일종의 보면 엄청난 방사능들이 우주 날아다니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구보다 100만 배 큰 게 태양이에요. 아유.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이 우리 은하고 예. 그런 은하계가 눈에 보이는 우주에만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빛을 타고도 네.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 거의 뭐 465억 년을 가야 되는 예. 우주에 지금 눈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930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이 하나도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넓다고 한들 예. 우리가 갈 수 있는 우주나 그것은 결국 우리 태양계가 전부거든요. 아유, 그리고 태양계도 우리가 가기가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예.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지구란 곳에서 네. 같이 생활하는 이웃이라든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우주를 보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봇계가 화성 탐사에 나설 것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지금 화성 탐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제니어티라고 하는 그 드론 헬기가 날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로봇들이 그냥 바퀴 6개 달린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차량으로 탐사를 했는데 네. 이제는 그 헬기까지 날면서 탐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그 지금 하고 있는 로봇들은 바퀴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모래 웅덩이 같은 데 빠지면 좀 잘 나오기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위스 대학교에서 이 로봇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로봇 개가 이제 다리가 4개인데 네. 그래서 경사가 한 25도 되는데도
예. 다리 4개를 움직여서 올라갈 수 있는. 아무래도 두 개보다는 더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 스페이스 복이라고 하는데 네. 우주 스페이스하고 영향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인 BOK 복해가지고 스페이스 복을 개발해서 테스트했더니만 충분히 화성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 우주국이 예. 화성 탐사를 준비할 때는 로봇 대신에 이 로봇 개를 보내겠다. 예. 그러면 이제 공중에선 드론이 날고 땅에서는 이제 또 로봇도 움직이면서 로봇 개가 같이 움직이면 입체적으로 화성 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또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핀란드에 있는 우주 스타트업 기업에서 예. 인공위성을 갖다가 나무로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 로켓에 페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보호막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위에 올라가서 이제 펼쳐지면서 위성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반 보통 합판 같은 걸 건조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산화 알루미늄 같은 걸 코팅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한다는 건데 예. 조금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우주 쓰레기가 문제되는 것은 실제로 땅에 떨어질 때가 아니라 우주에 떠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기는 뭐 크진 않아요. 10cm, 10cm 거의 큐브 위성 같이 작은 건데 네. 수명이 다해서 땅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다 타서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철 같은 걸로 만든 큐브 위성들도 그 정도면 다 떨어지다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에 떠서 움직이다가 이것이 터지거나 아니면 통제가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우주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뭐 지상으로 떨어지다가 대기권을 타는 것들은 다 타기 때문에 예. 뭐 일본도 지금 이 나무 인공위성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떨어지다가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홍보 효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cm 정도의 큐브 위성들은 그냥 떠 있다가도 떨어지면 웬만하면 다 타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 뜨네요. 예, 그렇습니다. 슈퍼문 올해 4번이나 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슈퍼문이 많이 뜨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슈퍼문 같은 경우에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보통 엄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36만 킬로미터보다 이내에 들어와야지 슈퍼문이다라고 정의하면은 예. 지난 5월 달하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 두 번밖에 없다. 4월하고 5월, 4월 달하고 네네. 5월 달 두 번인데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봐가지고 예.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10% 이내에 들면 슈퍼문이다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4번의 슈퍼문이 뜨는 거기 때문에 예. 1년에 뭐 거의 그러면 뭐 3분의 1이 슈퍼문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이 슈퍼문 같은 경우에는 23일 날 이 저녁에 24일 날 저녁에 뜨는 거죠. 그래서 24일 날 저녁 때 7시 39분에 이제 해지기 한 18분 전에 떠가지고 예. 그 다음 날 25일 새벽에 가장 둥그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슈퍼문이니까 목요일 24일이 목요일이 되겠죠. 예. 목요일 밤 날씨가 맑으면 아주 둥그런 달이 떠오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엔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